동교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네, 드디어 그랜저 IG를 가지고 또 트랙에 왔습니다. 예, 근데 다른 차들이랑 섞여서 지금 속도는 못 낼 것 같아요. 네, 일단 저 차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네. 단독 주행을 할 때 이 차의 진정한 스포츠 퍼포먼스, 우리가 이전에 그 와인딩을 하면서 네. 다소 그 그랜저 IG의 와인딩 성능에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좀 그랬죠? 예. 고속 주행 성능은 좋은데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전륜 쪽의 서스펜션을 좀 과도하게 세팅을 해서 네. 어떤 단단한 느낌을 주기 위한 어떤 그 스포츠마 세팅이 가미가 된 결과일지, 네. 아니면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자체가 스포츠 주행에 적합하지 않도록 세팅이 된 건지 네. 오늘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네. 우리가 저번에 그 와인딩을 했을 때 한계점 근처에서 허둥지둥 하던 네. 그런 모습들이 서킷에서는 좀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또 약한 언더에서 강한 언더까지 시종일관 언더스티어를 유지하면서 사실 운전자의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얘가 반영하는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함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서킷은 아무래도 동작이 좀 더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일반 도로보다 노면이 조금 더 평탄하니까. 네. 근데 이제 한계까지 조금 더 몰아붙일 수 있으니까 이 차의 특성을 좀 더 한계에서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라이센스 주행 중이라서 네네. 저희가 맨 뒤에 따라 붙었고, 이 차들이 저기 피트인을 하게 되면 저희는 또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차가 C클래스 같죠? 예, C클래스 스파크. 그 앞에는 스파크고요. 그 다음에 86. 네. 86이 주르륵 있고, 86이 서킷 타기는 참 재밌어요. 아, 정말 좋은 차죠? 예. 밸런스 좋고. 괜히 팔았다 싶어요. 200마력의 출력을 내는 차 중에서는 뭐 서킷용으로는 베스트죠. 예. 저 앞에 있는 차는 그 C63AMG네요. 자, 이제 달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네, 역시 앞바퀴 언더네요. 네. 전륜 쪽에 슬립 앵글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오. 시종일관 언더로 끌고 나가네요. 라인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 많이 밀려요. 이거 코너를 돌아 나가서 자세를 추스리는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조금 허둥대네요. 예. 지금 타이어가 버티는 게 아니라 약간씩 밀리고 있거든요. 네, 앞바퀴가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언더스티어를 적절히 제어를 못하는 지금 상황인데, 예. 지금도 타이어가 지금 버티지 못하고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깔끔하게 예. 돌지를 못하는데, 힘을 확 빼버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코너를 나가면서 힘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힘이 풀려요 지금. 그래서 차가 거동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몇쪽 뱅은 멍 때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딩에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무딘 칼로 여러 번 점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서킷에서 더 명확한데요. 지금 밖으로 많이 밀려요. 지금 타이어가 진입할 때도
아, 이 전형적인 개 어떤 분이 그게 지적을 이제 하셨는데, 예, 심한 하여튼 언더죠. 네, 심한 언더, 전형적인 개 언더. 아, 그리고 코너를 빠져나갈 때 후미를 운전자가 이렇게 살짝 돌리는 과정 자체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네, 거의 뭐 후미를 돌리면서 코너를 그 열면서 전개하는 동작은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약간 그 속도가 높은 상황에서 코너를 들어가니까 여지없이 코너 밖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돌아가는 속도에서 조금 더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바로 코스를 이탈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얘가 갑자기 정신줄 놔서 코스를 이탈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지난번 그랜저 시승 때 네네네. 댓글을 써주신 분 중에 예, 와인딩에서 푸싱 언더가 나기 좋은 스타일이라고, 그 속도가 약간 과진입을 하면 네. 바깥으로 쭉 밀리면서 푸싱 언더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예. K5 같은 경우에는 뭐 매끄럽게 돌진 않았어도 버티는 힘이 좋아서 네. 코너에서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네. 지금 이 그랜저 IG는 코너를 돌아 나갈 때마다 이 부담감이 있으니까 좀 그 운전하시면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탈출 가속을 할 때 네. 얘가 힘은 센데 언더스테어가 너무 심하니까 예예. 아셀 페달을 조금 세게 밟으면 앞바퀴가 스핀하면서 얘가 기어를 지가 바꿔버려요. 네. 그래서 기어 단수 조절도 쉽지가 않네요. 여기까지 밀리네. 2분 10초 나왔네 방금. 와, 지금 이거 말리부는 지금 이 코너에서 매끄럽게 빠져나갔단 말이죠. 네. 네, 크게 부담 없이 매끄러운 동작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렵게 같은 코너에서도 어려운 동작으로 지금 코너를 소화하고 있는데, 일단 컨트롤 자체도 어렵지만 언더스티어가 좀 과도하게 일어나서 이게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만약에 얘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점이 오면 바로 라인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코너는 시종일관 언더로 돌다가 또 간혹 가다가 또 이렇게 살짝 흥미가 이거는 제가 돌아가는 현상도 컨트롤을 생기고요. 하면서 네. 조절을 하는데 네. 그 조절이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운전자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이런 타입은 운전자가 의도해서 후미를 돌리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타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라인을 이쁘게 그리기가 참 힘들어요. 라인 자체가 의도된 대로 나오질 않으니까 상당히 좀 다루기 어려운 특성의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상황인 거죠. 핸들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악셀 밟을 때 언더로 밀리면 핸들을 살짝 풀어주면서 그거를 언더스티어를 좀 조절하면서 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브레이크도 지금 살짝
나시가기 시작하네요. 드덕드덕 소리가 들리시죠? 그러게요. 예. 뭐 이제 순정 브레이크니까 뭐 이 브레이크는 뭐 지금 마치 갈 때가 됐어요. 이 정도면 예. 뭐 욕할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의외로 지금 브레이크는 컨트롤 되는 거에 비해서 나쁘진 않아요. 네, 성능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매 라인이 지금 돌아가는 동선이 달라요. 그때. 건지 오 이거 지금도 온도를 밀려갖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언더로 밀려가지고 라인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시종일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별로 빠르지도 네. 않은데 그러니까 코너를 진입하기 전에도 이제 소극적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연도 생기고 또 그 매 코너를 돌아 나갈 때의 동작도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상당히 운전자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차이면은 분명한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테스트한 그 와인딩에서의 느낌이 예. 거의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스포츠 주행 성능 면에서는 그랜저 IG가 글쎄요, 지금 고속 주행 성능이나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조율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모습인데 잠깐 이제 나가셨다가 이게 왜 이런 원인이 벌어지는지를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네네네. 과연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사전에 그랜저 IG 서킷 주행을 하기 전에 네. 전륜의 어떤 서스펜션이 좀 과하게 세팅이 돼서 그런 어떤 슬립 앵글 각에 의한 언더스티어가 과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컨트롤이 좀 안 좋은 게 아닐까 네. 그런 예상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네, 전륜구동의 앞바퀴를 롤을 없애버리면 네네. 언더스티어가 더 커지거든요. 예. 그러면 얘 반대로 지금 언더스티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전륜의 롤을 좀 더 허용을 하는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단단함을 약간 좀 누그러뜨리는 방식이 있는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 지금 전륜의 롤 강성을 줄이는 방법은 네. 롤 강성은 크게 스프링하고 스테빌라이저예요. 그렇죠. 두 가지죠. 스프링을 좀 약한 걸 쓰거나 스테빌라이저를 좀 약한 걸 쓰거나 그런데 스프링은 통째로 바꿔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앞바퀴의 롤 강성이 좀 단단하니까 예. 그 스테빌라이저를 아예 한번 빼버리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를 그 링크를 빼고 하면 네. 일단 스테빌라이저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질 않으니까 스프링의 어떤 단단함이 약간 그 상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륜의 그 롤이 더 허용이 되니까 그렇죠. 전후의 슬립 앵글 각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봐야 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만에 하나 이제 그렇게 해서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그렇다면 아마 세팅 쪽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네. 예, 그런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네. 그럼 일단 우리가 좀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코스를 들어가서 네. 돌아가는 동선이나 또 뭐 랩타임 정도를 한번 다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그러시죠. 지금 순정 상태에서는 네,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이 그대로예요. 지금 전륜 타이어를 보면 네.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 주행을 하면서 네. 뭐 드라이빙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타이어 표면에 오돌도돌하게 일어난 건 없는데 네. 이 숄더를 보면 그러니까 언더로 네. 만약에 주행 방법 자체가 드라이빙 패턴 자체가 언더스티어면 이게 막 일어나요. 표면이 이렇게 일어나죠. 앞에서 네. 뒤로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극도로 그 언더스티어를 제어하면서 주행을 했는데 네. 여기서 특징이 보시면 이 모서리에 타이어가 좀 뜯긴 자국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네. 이게 그러니까 거동이 불안전해서 생기는 여기까지 거잖아요. 쓰긴 썼는데 네. 여기 타이어 뜯긴 자국들이 거동 불안전 혹은 네. 이 타이어가 트레드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트레드가 이 미쉐린 타이어가 트레드가 높다고 이렇게 세게 완전 가혹 주행은 아닌데 레이싱 하는 그런 스타일로 운전한 건 아닌데 이런 게 생겼다는 건 거동이 좀 불안정했다. 이것도 약간 밴드가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종일관 네, 네. 이게 언더스티어 성향을 보이면서 네. 타이어를 끌고 다녔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매끄럽게 이게 노면을 탔으면은 이렇게 오돌도돌한 면들이 뭐 거의 없을 텐데 네, 네. 지금 한눈에 보이게도 요 예. 선을 중심으로
안으로 갔다가 네, 밖으로 갔다가 네, 네. 이게 계속 불안정하게 네. 라인을 바꿔가지고 타이어의 면이 겹쳐지니까 네, 네. 예, 이게 지금 노면을 끄는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동이 불안전하다는 게 지금 전륜 타이어에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한계에서 약간 안정되지 못한 점, 호동되는 점이 있는 거죠. 예, 지금 후륜은 좀 덜한 게 네. 지금 이 후륜이 그 뉴트럴 성향으로 거의 후륜 쪽에 부하가 걸리질 네, 않으니까 여기까지 안 갔고 네. 딱 여기까지 갔는데 네. 얘 실밥이 아니고 저 돌기 튀어나온 게 네네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거의 스치다시피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전륜 타이어를 끌고 다녔다는 얘기니까 표면은 약간 거친 게 있는 게 예. 그래도 저 연석이를 타면서나 그 한두 번씩 그 약간 슬라이드를 낸 적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힘들어요. 슬라이드 내기가. 그러니까요. 예, 예. 결국은 지금 전륜과 후륜의 슬립앵글 각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나죠. 네, 많이 나서 시종일관 언더를 내니까 네. 지금 후륜 쪽, 전륜에 비해서 후륜 쪽은 지나치게 지금 깔끔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타이어에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네. 전륜의 스테빌라이저를 해제하고 네. 전륜의 롤링을 좀 허용한 상태에서 다시 해석기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한 전륜의 과도한 강성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깬 경우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 우리가 스포츠 주행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를 뗐는데 겁나지 않으세요? 뭐 저 혼자 죽습니까? 네. 보통 뭘 건드리면 되게 겁나잖아요. 아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 네, 확실히 좌우 롤이 좀 이제 커졌습니다. 네, 전륜의 롤이 커지면서 네, 차가 기우는 게 이제 아마 영상으로도 보이실 거예요.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죠? 거동이? 언더스테어가 많이 줄었어요. 예, 네. 매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처럼 언더스티어가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줄었어요. 네. 네, 그리고 타이어를 끌고 가는 현상도 많이 줄었고요. 이 뒤도 살짝 도네요. 살짝 도네요. 네. 네, 언더스티어 성향이 명확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나기는 네. 하지만 아까처럼 타이어를 옆으로 끌고 가는 듯한 현상은 확실히 없어졌어요. 네. 뒤가 살짝 움직이네요. 네, 자세 좋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테스트 주행을 첫 랩을 하고 있는데 밸런스가 많이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진입할 때 차가 밀리는 현상도 훨씬 덜하고요. 탈출 속도가 140. 네, 많이 탈출 올랐어요. 속도도 예, 좋아졌고요.
아까에 비해서 코너 바깥으로 밀리는 현상이 훨씬 덜해요. 많이 줄었어요. 예, 그리고 네, 지금도 거동이 확실히 좋아지는데요. 차 다루시기도 조금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많이 편해졌어요. 네. 방금도 뒤가 살짝 돌았거든요. 네. 코너 이제 약간 아까보다 이제 살만하네. 네, 매끈하게 돌아가고요. 언더스티어가 지금 제어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요. 예,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현상 좀 확실히 덜해졌고요. 이제 후륜 쪽에 스키즈가 조금씩 들리네요. 차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밸런스가 맞아졌습니다. 지금 이 느낌은요, 거의 그 앞서서 탔던 K5랑 큰 차이가 없어요. K5보다 언더스테어가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정도예요. 예, 그래서 버티는 힘이 더 강해졌고 안정감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전후 밸런스 좋아졌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보시면 좌우 롤이 스테빌라이저 제거로 인해서 확실히 커졌는데 그 좌우 롤이 지금 차량의 거동을 아주 그 아까에 비해서 명확하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너링 포스가 한층 좋아졌습니다. 테스트 주행을 이제 2바퀴째 하면서 아주 뭐 전력을 다해서 지금 돈 상황이 아닌데 아까 사력을 다해서 돈 그 상황과 거의 랩타임이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다루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를 제거하기 전에는 코너를 돌 때 약간 오버스티어를 내면서 후미가 따라와주는 느낌이 명확하게 이제 있네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부드러우면 악셀의 그 반응을 얘가 머금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 스테빌라이저를 제거하기 전에는 여기가 한 3번 점이었는데 지금 부드럽게 그 위화감 없이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네, 방금도 뒤가 살짝 도르면서 자세를 잘 잡고 있고요. 이거 뭐 완전히 다른 차가 됐는데요. 야, 길 막지 마. 뭐야? 예, 이거 지금 이야, 이거 그랜저가 이렇게 달라지네요. 앞에 스파크 가고 있고요. 네. 이 직선주로에서 그냥 다 따버리죠. 됐다. 지금 거동이 진짜 선명해지고 뒤가 돌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 예상이 맞았어요. 지금 전륜에 과도하게 세팅되어 있는 그 강성을 줄여내니까 덜어내니까 차체의 전후 밸런스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네, 좀 조임목을 풀어주니까 이제서야 이제 숨통 열려서 좀 달려볼 만하네. 그랜저가 지금 이런 반응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중에서 우리가 사이드 뷰 지오메트리, 그다음에 프론트 뷰 지오메트리 두 가지를 생각을 할 때 사이드 뷰 지오메트리가 좋은데 프론트 뷰 지오메트리가 그거에 비해서 확연하게 떨어질 일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랜저가 그런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차, 이 차를 서킷으로 갖고 온 이유가 과연 우리가 혹시 진짜 잘못 탔나 운전을? 그렇죠. 의심스럽긴 그렇게 했거든요. 멍텅구릴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지금 전륜 쪽에 과도하게 지금 세팅되어 있는 서스펜션의 강성이
밸런스를 다 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를 제거하고 링크를 제거하고 전륜의 롤을 허용하게 되면은 밸런스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가정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예상대로 지금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바퀴가 너무 무너질까봐 걱정했죠. 네네네. 근데 지금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전후 밸런스가 거의 맞아가지고 차가 지금 거의 K5보다도 거동이 좀 더 나아진 어떤 그 동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현대자동차가 이 그랜저 IG의 지오메트리를 잘 가져갔는데 지금 소비자들의 눈치를 너무 본 것 같아요. 그동안 현대차가 굉장히 무른 차다라는 어떤 오명을 많이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딱딱하게만 하면은 스포티하다고 하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 맞춰서 그렇죠. 그냥 딱딱하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엔지니어들이 이 차의 지오메트리를 잘 설계를 했어요. 잘 설계를 했는데 마지막에서 야 이렇게 또 내놓으면은 롤링이 있고 차가 무르다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를 강하게 세팅을 해서 전륜 쪽에 롤을 없앤 게 이 차의 전후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 원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차가 다시 원래의 밸런스를 찾으려면 스테빌라이저의 강성을 낮추거나 스프링의 좀 탄성을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그 재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실험을 하려니까 스테빌라이저를 뺐는데 네네. 만약에 튜닝을 하려면 스프링도 살짝 낮추고 그렇죠. 스테빌라이저 살짝 무르게 예. 네, 그렇게 전반적으로 빼야 도면 충격에도 편안하고 그렇죠. 차가 전반적으로 또 그렇죠. 안정성을 잃지를 않겠죠. 예, 지금은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니까 저기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뺀 건데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빼는 게 일반적인 도로 운전 상황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직선주를 달릴 때 승차감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좋아지지 네. 않거든요. 지금 언더스티어 현상이 확 줄면서 차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밸런스가 다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차가 돌아나갈 때 그 느낌도 한결 편안해졌고요. 지금 제어하기도 한결 편하시죠? 편하네요. 네. 그리고 아까 스테빌라이저를 제거하기 전에 들리지 않았던 후륜의 스키드 음이 네. 지금 살짝 들리고 있어요. 네네네. 조금씩 뉴트럴 성향으로 차가 바뀌고 있다는 건데. 자, 옆차 뒤에 붙었구나. 지금 계속 2분 9초 찍네요. 예. 저 차한테 양보를 해줬습니다. 네. 라인이 이상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서킷에서는 뒤에 돌잖아요 지금. 예. 네. 이거 네. 지금 거의 매 코너가 네. 뒤가 살짝 돌아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의도를 조금씩 얘가 지금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전에 이 스테빌라이저를 제거하기 전에는 절대 이런 동작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휠을 잡고 허둥대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까는 많이 허둥대셨는데 지금은 되게 제어가 편안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다루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밖으로 밀려나가는 게 훨씬 적다라는 게 이제 아마 영상에서도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얘로는 랩 타임이 많이 빨라지긴 힘든 게 악셀을 이제 탈출 가속을 할 때 앞바퀴가 슬립이 나기 시작하면 제가 전자제어 장비를 껐는데도 엔진 멍 때리게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얘가 그 스포츠 주행에 맞는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탈출 가속에서 지금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랩 타임을 확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고무적인 게 뭐냐면 아까 주행에서는 가장 빠른 랩 타임 2분 9초가 한 번 나왔는데 네. 지금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일정하게 지금 랩 타임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
브레이크를 지금 살살 밟고 있어요. 아까 브레이크가 약간 둥둥둥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 예. 한계를 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계 가까이 갔다가 왔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또 세게 밟으면 얘가 저 차에 무리가 갈까봐 네. 브레이킹을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네. 본다면 얘가 사실은 지금 더 빠른 거죠. 지금 스키드음이 거의 아까하고 달리 네. 깔끔하게 나고 있다는 것이 들리실 거예요. 예, 다시 지금 양보를 저쪽으로 나가고 있네요. 예. 저렇게 양보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저분한테 양보를 했는데 네. 이 서킷에서는 차가 비슷한 차들이 앞뒤로 달리면 앞차가 살짝 느리면 절대 추월 못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뒷차는 막 굉장히 답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뒷차가 나보다 조금 빠르다, 살짝 빠르다, 그럼 알아서 적당히 양보해 주는 것도 미덕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자동차를 판단할 때 획일화된 어떤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얘가 지금 그랜저 IG가 여실하게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스포츠주에게 적합한 차들이 롤링이 없는 차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경향이 있어요. 적당한 롤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롤이 항상 접지에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차량 특성이나 차량 세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는 롤이 없어야 되지만 어떤 차는 적당한 롤이 이렇게 코너링 포스라든지 접지에 도움을 줘서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오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랜저 IG의 기본 세팅이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기본적으로는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돼 있는 거예요. 예, 잘 돼 있는데 근데 앞을 너무 세게 해놨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저번에 시승하면서 이제 조비료다, 스포츠 맛 세팅이다 하는 네.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필요 없는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너무 강해서 전반적인 밸런스를 제조사가 깬 거죠, 이거는. 그거는 이제 소비자 입맛에 맞추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차 왜 이렇게 물렁물렁해? 라는 느낌을 받을까봐. 같아요. 지금 되게 흥미로운 지금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 숄더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 아까 오돌도돌하게 일어난 부분들이 네. 일부분 정리가 됐어요, 지금. 네. 매끄럽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어가 아까의 그 과도한 언더가 이제는 일정한 어떤 패턴으로 여기가 좀 변했다는 얘기예요. 매끄러워졌죠. 약간 네. 그래도 약간 허둥대는 부분은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좀 폭이 매끄러워졌죠. 상당히 좁아졌고 네. 그 다음에 그 타이어를 사용한 이 그 범위가 네, 좀 상당히 일정해졌어요. 일정해졌죠. 네. 네. 그래서 확실히 밸런스가 지금 맞아졌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고요. 자, 후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륜이 훨씬 많이 쓰였죠. 야, 후륜이 네, 아까 뒤에서 우리가 스키드음 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후륜이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된 흔적이 보입니다. 네. 네, 후륜 쪽으로도 스키드음이 확실히 들렸는데 그 증거가 지금 이게 숄더 쪽 사용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아까는 거의 여기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네,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네네. 확실히 전륜 쪽에 과도하게 세팅된 강성이 전반적인 밸런스를 좀 해쳤고 네. 와인딩에서 운전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스테빌라이저를 끼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순정 상태에서 네. 둘이 탑승을 하고 네. 그리고서 이제 랩타임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거 참 자꾸 저는 렉타임 별로 안 좋아해요. 차를 느끼는 게 좋지. 됐고요. 됐고요. 뭘 됐어? 그렇죠. 랩타임 기록 중에서 네. 지금 잘 나온 기록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아침 첫 세션에 네. 그 차 순정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네. 그 편집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네. 그때가 오전 11시예요. 네네. 그 온도가 0도 정도 됐어요. 네. 사실은 영하 5도 정도에 네. 날씨가 맑을 때가 네. 그리고 노면이 말라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나쁘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랩 타임 내기 정도였으면은 뭐 기록이 좀 잘 나오는 조건이라고 네. 볼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뭐 2분 10초 64, 2분 9초 71, 2분 10초 43.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온 게 2분 9초 71. 네, 그러니까 10초대를 유지를 하다가 잘 나온 랩에서 2분 9초대가 한번 나왔군요. 그러니까 아마 뻥 네. 뚫렸을 때 네. 그때 2분 9초 7이 나왔고 가장 좋은 기록이 2분 9초 7이라는 네, 2분 말씀이시죠? 9초 7일. 네. 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10초대가 평균이고 잘 나올 때가 9초 후반대, 9초 7일 네, 정도였다면 네, 네, 네. 우리가 스테빌라이저를 해지하고 독일 조건에서 둘이 탑승한 그 두 번째 오후 세션에 네. 예, 그때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두 번째 오후 세션은 오후 1시에 네, 그 주행을 시작했고요. 네. 그때 온도가 영상 3도였습니다. 아, 약간 조건이 좀 랩타임 쪽으로 약간 불리한 쪽이네요. 그 약간 한 0.1초, 0.2초 정도 온도 때문에 네네.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네.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도가 그 랩타임에 얼마나 영향을 좌우하는지 네, 예.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1시에 주행했을 때가 1000랩에 2분 9초 24 9초 이상, 그 다음에 2분 9초 78 9초 78. 그러니까 이게 이때도 시원하게 달리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2분 9초 24, 9초 78 그러니까 9초 중반이다. 네. 네. 근데 두 번째 랩에서 확실히 그 차이가 나는 게 뭐였냐면 네. 차들이 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2분 9초로 들어오는 게 그다지 힘들지 뭐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여러 번 2분 9초대를 꾸준히 유지를 했고 네. 2분 9초 24 나왔을 때에도 네. 사실 앞에 차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이제 퍼포먼스를 약간 좀 피치를 못 올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같이 탔을 때 시원하게 달린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네. 베스트 조건이라고 치면 아마 2분 8초 안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밸런스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스테빌라이저를 그 탈거하고서 주행을 했을 때는 네. 동선이 훨씬 더 깔끔했고 깔끔했죠. 그리고 네. 또 허둥대는 어떤 느낌이 없었고요. 네. 예, 운전도 편안하게 운전자의 의도를 네. 제법 시킨 대로 말을 잘 네네, 들었어요. 네. 반영을 해주는 네. 그런 동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편집장님만 옆에 안 탔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편집장님이 옆에 타면은 힘이 빠져요. 아, 네. 왜 그러죠? 아우 싫어. 자,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타보라고 밖에서 영상을 찍으시겠다고 네. 혼자 타보라고 했을 때가 네. 그 오후 2시부터였어요. 네. 오후 2시부터 탔을 때가 2분 9초 12, 12, 그 다음에 2분 9초 54, 54, 2분 8초 86, 2분 8초 86, 2분 8초 30, 8초 30, 2분 9초 33. 9초 33. 그러니까 제일 느릴 때가 2분 9초 54, 네. 제일 빠를 때가 2분 8초 70. 예. 그러니까 2분 8초 후반을 꾸준히 찍은 거예요. 네. 8초 후반 9초 플랫 정도를. 그러면 단독 주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리고 좀 더 아침처럼 한 0도 정도의 조건이라고 그러- 생각을 하면, 그러면 지금 이 여러 대랑 같이 우리가 주행을 하는 상태에서 네. 아주 최적의 조건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오후 2시 세션이 한 더 영상 4도 따뜻했죠. 정도 네네. 온도였기 한 때문에 1, 2도 더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러면 0도였던 그 11시 세션하고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행을 한다면 네. 아마 2분 8초 45 정도는 네, 4 정도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찍지 않았을까. 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가 탈거되지 않은 순정 상태에서 네. 스테빌라이저를 탈거를 해서 둘이 같은 조건에서 이제 네. 탑승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세션과 네. 네. 두 번째 시도. 네. 그러면-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죠. 평균적으로 편안한 조건에서 2분 9초가 나왔다는 그 상황과 네. 그 다음에 아주 베스트로 주행을 해서 2분 10초대를 기록을 하다 2분 9초대 한번 네. 후반에 진입을 했던 그 네. 상황을 비교를 해보고 네. 노면의 온도라든지 그 기타 조건들을 감안을 해보면 네. 스테빌라이저를 탈거했을 때 거의 1초 정도 속도를 랩타임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스테빌라이저 순정 상태일 때 네. 베스트가 2분 9초 71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기록이 2분 10초 43, 10초 64니까 네. 이때 다른 차들의 개입이 살짝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있더라도 아주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세계를 대충 아우려 보면 네. 2분 10초 초반, 10초 한 1 뭐 이 정도가 정상적인 평균적인 네네. 네, 값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스테빌라이저를 떼고 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탔을 때가 2분 9초 24, 9초 78 이러니까 대충 2분 9초 한 5 정도라고 보면 네. 그 0.6초 정도, 0.7초 정도를 줄인 셈인데 네. 그때 온도가 또 올랐으니까 네. 0.1초, 2초를 못하면 대략 한 1초 정도 줄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같은 차의 동일한 조건에서 1초라면 네. 이게 넘사벽이죠. 넘사벽이죠. 그러니까 아마 서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 1초가 뭐 대단하냐 그러겠는데 1등부터 꼴등까지 시합하면 1초 안에 다 들어갑니다. 네.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거의 기록이 한 2초도 차이가 안 나요. 네. 예, 그렇게 보면 네. 이게 대단한 차이입니다. 이거. 네. 네. 그러면 스테빌라이저를 탈거를 한 상태에서 밸런스가 네. 확실히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5호 세션에서 혼자 타실 때는 거기서 또 한 0.5초 정도가 또 줄었어요. 네, 그거 다시 보면 혼자 탔을 때가 2분 8초 86, 8초 70 네. 뭐 이렇게 찍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분 9초 중반에서 다시 한 0.56초를 줄인 거예요. 0.5초 한 0.7초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거는 네. 뭐냐면 네. 지금 편집장님이 내리셨으니까 한 편집장님 100km 넘죠? 네? 안 돼요? 아, 정확하게 말하면 한 70 몇 킬로 72km 정도 70km 됩니다. 되고 네. 그 다음에 연료를 또 그 사이에 썼으니까 네. 대충 한 80kg, 90kg 정도의 무게를 덜어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무게를 덜어내는 효과가 랩타임으로 0.5초, 6초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스테빌라이저를 떼서 앞바퀴에 앞쪽에 숨통을 틔워주면 네. 사람이 100km 거구가 그 내린 것만큼 그렇죠. 100km를 감량한 것만큼 효과가 있다. 100km가 좀 더 되죠. 네. 왜냐하면 1초 가까이 줄인 거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이 그랜저 IG의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네. 예, 그 스포츠 주행 성능 시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그리고 네. 또 단순히 1초 정도의 시간이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훨씬 편안했죠. 편안하게 제어성이 좋았어요. 제어성이 네. 좋으니까 랩타임이 거의 일정하게 네. 두 번째 랩에서 나왔어요. 네, 첫 번째 시도에서도 차들이 있었고 두 번째 네. 시도에서도 차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시도에서는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네. 그 앞에 차들이 있을 때 좀 속도를 줄인다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두 번째 시도에서는 앞에 차들이 있어도 야 빨리 안 가 막 이러면서 차들 제가 피해 다녔거든요. 그렇죠. 예.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쉬워졌고 예. 또 차가 거동을 선명하게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네. 운전자의 의도대로 차가 움직여준다는 느낌 때문에 네. 좀 더 자신감 있고 안정감 있게 서킷에서 동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점이 네. 차이가 크죠. 이게 네.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리고 일정하게 기록을 내줬다는 거. 네. 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그 운전 상황에서도 네. 뭐 회피 거동을 한다든지 네. 위급한 상황에서 훨씬 더 운전자들이 명확하게 차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차의 본질에 좀 더 충실해진 거죠. 네. 네.